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박정호의 핫스팟 월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안진걸 민생경제동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월요일의 휴먼 안진걸입니다. 자, 저희가 바로 주제로 좀 네. 들어가 볼게요. 너무 할 얘기가 많아가지고 특히 네. 안진걸 소장께서 그동안 윤희수 의원에 대한 비판적인 말씀을 네. 많이 했었는데, 아니 제발 저하고 끝장 토론 한번 해주자 하는데 이제 네, 제 같은 이제 이런 시중에 조용한 사람은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아, 제가 오마이뉴스하고 KBS 네. 둘 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공영방송과 인터넷 방송 아닙니까? 네, 또 인터넷 매체이고 네, 두 매체에서 몇 번을 이야기했어요. KBS는 그래도 우리나라 대표적인 공영방송이잖아요. 공영방송이죠. 거기서 한 10번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주진우 라이브 제작진에서 연락도 했는데 토론을 거부한다고. 토론을 거부한다. 나경원 씨나 윤인숙 씨는 이제 저를 싫어 그냥 토론하면 발릴까봐 싫어하는 거라고 감히 생각해 봅니다. 네, 그런데 이게 지난주에 네. 이 권익위 조사에 따라서 예, 윤희숙 의원의 이제 부친이 부동산 투기 의혹, 예, 농지법 위반 의혹이 있어서 예. 이게 지금 넘어왔어요. 국민의힘 넘어왔는데 예.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소명을 듣고 이거는 본인 문제 아니지 않냐 이렇게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예. 윤희숙 의원이 갑자기 기자회견에서 그러니까요. 의원직 사퇴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말 이제 윤희숙 씨 이야기를 제가 이제 우리 오마이뉴스의 네, 오마이TV의 식견이 맞았다는 게 이제 요즘에 많은 국민들이 아하. 공감할 겁니다. 윤석열과 윤희숙은 큰일 할 사람들이 아니라 네, 큰일 낼 사람들이다. 우리 오마이TV에서 아예 제목을 그렇게 뽑아갖고도 네. 방송 몇 번 나간 적 그러네. 있는데 예.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제가 음. 나는 임찬이다 할 때 가짜 뉴스다. 가짜 임찬 행세라고 그때부터 저희들이 맹 비판하기 시작했고 일주일윤을 선언하기도 했었죠. 맞습니다. 우리 또 그래서 오마이TV의 방송으로도 매주 네. 한 번씩 윤희숙을 억가가 아니라 네. 정당을 까겠다. 억지로 까는 거 지금 네. 국민의힘이 하는 짓이 억지로 까는 거고 저희는 아. 정당에 까는 건데 자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윤희숙 씨는 지금 나경원 씨에서 적반하장의 끝판왕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네, 자 적반하장은 관행적으로 방귀꾼 놈이 성질 낸다 뭐 이런 뜻으로 이제 이해하고 계시는데 좀 더 노골적입니다. 도적적자, 네. 도리어 반자, 꾸짖을 하자, 몽댕이 장자. 도적이 예, 야 이 도둑이야 하고 이제 우리 국민들이 잡으러 가잖아요. 네, 빼앗아간 물건 내놔라. 그런데 도적이 도망가다가 갑자기 돌이켜서 네, 몽댕이를 들고 내 이놈들 왜 나를 꾸짖느냐 나를 쫓아오느냐 하면서 네, 네. 몽둥이로 후려치는 꼴이 아하. 적반하장이다. 그것도 적반하장이 예. 유분수다. 네. 적반하장도 분수가 있어야지. 저기 궁지에 몰린 쥐가 네. 고양이를 물 수도 있다. 아하. 그런 경우면 이해라도 되죠. 네. 금수저의 기득권으로 평생 살다가 윤희숙의 비밀이 지금 많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자 의료 민영화에 찬성하고 있었어요. KDI 시절에 네. 우리 국민들 모두가 반대하는. 아하. 그러면서 의료 민영화에 찬성하는 박근혜 정권의 용역에 응한 사람입니다. 네. 찬성하는 사람한테만 용역을 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찬반이 아니라 국책연구기관이 찬성하는 예, 쪽에만. 그랬죠. 네. 그 다음에 박근혜 정권에서 또 역시 이제 집안이 친박 집안이었으니까 제부가 박근혜 정권에 행정관다고 십상시로도 이름 올렸던 사람이고 네. 그 다음에 최경환 실세 중에 실세인 최경환의 보좌관 출신입니다. 자 이건 안 알려졌는데 박근혜 정권에서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도 있었어요. 예, 공익위원은 보통 그 정부 친한 인사들이 많이 되는데 네. 최저임금위원회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것도 몇 달 만에 그만뒀더라고요. 사회계획 그런 것도 약자들과 있었군요. 서민들에게 가장 네. 중요한 최저임금 인상을 위해서 공익위원으로서 자기가 필요하면 재벌 대기업이나 사용자들도 설득도 하고 네. 혹시 사용자 우리 노동자 측이 너무 요구가 과하면 설득도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예. 싸움판이었다고 하면서 그만뒀더라고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런 생존의 치열한 생존 현장을 모르고 투기 현장에만 밝은 것 같아요. 최저임금 인상 요구는 전쟁이죠. 싸움판이죠. 당연히 서민들에게는. 지금 맥도날드 제가 맨날 갖고 다니지만 아직도 해결이 안 돼갖고 우리 지금 캠페인하고 있지만 맥도날드 알바 노동자들이 1시간에 100원 최저 시급 인상해달라고 싸우고 있어요. 네. 이분들에게 100원이 전쟁이에요. 3,300평 땅을 10억 주고 사가지고
벌써 3배, 4배 막 뛰었다는 네. 윤희숙 씨 집안에게는 100원이 귀에도 안 들어온 돈이겠지만 자, 이건 좀 이따 이야기하고요. 네. 자, 그랬던 전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여러분. 나는 임차인 할 때부터 이 사람 이상했다고. 그냥 보통은 나는 임대인이 제가 진실은 그거였잖아요. 집 2채, 그것도 세종시 한 채 이번에 다시 화제가 되고 있죠. 차익거든. 예, 왜냐하면 네. 특공. 차익을 3억 가까이 거뒀죠. 1. 네. 세종시에 집이 있었죠. 아버지가 투기한 투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명백한 투기입니다. 농지법 위반하고 네. 중등법도 위반했고 그다음에 유기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참 나는 기자들이 우리나라 기자들 유기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를 지적해야죠. 네. 농지 취득 자격 증명에 영농계획서에 다 거짓말한 거잖아요. 본인이 농사 짓겠다, 본인이 뭐 농사질 의도가 있다. 그게 아니었죠. 이게 유기로 그래서 농지는 경자유전이기 때문에 경작을 해야죠. 예, 네. 경작을 해야 됩니다. 네. 근데 투기 목적으로 본인도 시인했잖아요. 뭐 주변에 뭐 산단도 들어서고 어쩌고저쩌고. 그렇죠. 보도가 됐죠. JTBC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건 투기 목적으로 샀다는 걸 인정한 꼴인데 농지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농지 당국을 정부 당국을 위계로 속였잖아요. 공무집행 방해. 윤석열 씨 네. 평소의 태도라면 법무부 장관의 검증에서 한 100군데 압수수색했기 때문에 윤희숙은 대선 후보잖아요. 법무부 장관과 비교한데 100군데, 200군데 압수수색을 해야 될 사안입니다. 그 과정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연루돼 있겠어요. 아니 그 기자회견 두 번째 기자회견 보니까 자신의 그 통장 예. 내역, 입출국 내역 보이면서 어떤 자료든 다 내놓겠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하던데 그런 것도 어떻게 저는 보셨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기자회견이 전부 다 너무 위약스럽고 위선적이고 가증스럽다 생각을 했는데요. 네. 자, 그러니까 당시에 집 2채 세종시, 아버지도 세종시. 근데 본인은 전혀 몰랐다. 자, 첫 번째 거짓말은 첫 번째 기자회견에서 투기가 아니다 그랬어요. 본인은 모르고 투기도 아니다. 아니 근데 그렇죠, 여러분 뭐. 상식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이게 문제가 있으니까 수사 의뢰까지 했어요. 보통 공공기관 수사 의뢰를 하는 건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위법성이 뚜렷할 때만 하는 거거든요. 근데 본인이 당에 소명을 했어요. 당에서 문제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사퇴까지 할 일은 아니죠. 그 상태에서는. 그렇죠. 당에서 예. 문제 없다고 했는데 본인이 지금 선거로 서초구에서 뽑혀갖고 임기가 시작된 지 1년 좀 2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네. 서초구민들은 뭐가 됩니까? 얼마나 무책임합니까? 서초구민들은 국민의힘에서 쓸만한 사람 보냈다고 뽑았을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본인이 아무 문제가 없다면서 사표를 써버려요. 첫 번째 지적은 여기서 나와야 돼요. 언론 뜻 있는 언론이라면 예. 생각 있는 언론이라면 웬 사표? 아무 문제 없다면서 이걸 지적해야 되는데 윤희숙을 다 찬양했죠. 네. 5분 임차인 연설로 감동을 줬다고 찬양하고 또다시 무슨 감동입니까? 우리나라 국회 역사상 최악의 거짓말인데 당시 집 2채가 있었고 네. 서초구에 국회의원이 갑자기 되는 과정에서 원래 국회의원들 생각도 없었겠지만 집안 배경이 좋고 친박 집안이고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서둘러서 서초구에 투입한 거죠. 여성 경제인이 많지가 않으니까 여성 경제 전문가가. 예. 그래서 서초구 이장 전입하면서 그때 임차인이 된 겁니다. 아하. 그 전에 집 2채가 있었죠. 다 주택다 했죠. 지금 밝혀진 건 지금 부모님 재산은 밝히기를 고지했거든요. 윤희숙이가요. 네. 부모님은 재산이 훨씬 더 있을 겁니다. 거기다가 자기 연설문에 보면 오빠가 장남 공무원 이야기가 나오고요. 자기 여동생 남편도 지금 고위공무원인 걸 확인됐잖아요. 네. 이 형제 자매를 뒤지면 투기 흔적이 더 있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네. 그런 환경이었고 그런 정보였고. 자, 그리고 세종시 옆에 이제 3,300평 축구장 한 1.5배 또는 2개 가까운 걸 샀는데 본인이 농사짓기 거짓말하고. 근데 첫 번째 기자회견에서 본인 그럴 뿐이 아니라고 거짓말한 겁니다. 근데 아무 문제 없다고 본인도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장 결정적인 잘못은요. 네. 문재인 정부의 정치 공작으로 본 겁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야당 국민의힘하고 야당의 대선 후보를 흠집내기 위해서 네. 윤희숙 씨가 대선 후보로서 어떤 무게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지율 1%도 안 나오고 0. 몇 프로도 안 나오는 사람이니까 네. 그걸 국민권익위원회나 뻔히 이렇게 90%의 언론이 적대적이고 뭔가 문재인 정부는 이만큼이나 잘못하면 달라들어 태산같이 공격하는데 네. 어떻게 아무 근거 없이 발표를 하겠습니까? 자, 1. 투기가 아니라 단정적으로 거짓말하고 네. 두 번째 국민권익위원회가 정치 공작을 한 거로 거짓말한 겁니다. 네. 그냥 처음부터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까지 사다 안 했잖아요. 이러면 되잖아요. 제가
부동산 투기를 문재인 부동산 정책을 맹비판했고 LH 사태도 앞장서서 비판했고 그다음에 양이온영 의원 투기에 기재라고 제가 풍자도 하고 비아냥 거렸는데 우리 부모님도 거기에 연루되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면목이 없습니다. 당 지도부에서는 제 소명을 받아주셨지만 제가 연관이 없다는 하지만 많은 국민들의 질책이 있는 걸로 압니다. 당분간 자숙하겠습니다. 서초 구민들 위해서 더 봉사하겠습니다 하고 자숙했으면 오히려 그게 책임 있는 거죠. 근데 투기가 아니다로 거짓말, 자기는 모른다고 이건 뭐 명백히 거짓말 못지만 그런 논란, 의혹 모를 수가 없잖아요. 부모님이 그다음에 언론에서 또 하나 잘못 보도한 게 70대 노인이라 그랬거든요. 70대 노인이 농사 짓는 게 이상하지 않나? 아닙니다. 제가 등기부등본 떼봤습니다. 정확히 36년생. 서울 강북구에 살고 계시는 할아버지. 그러니까 한국 나이로 무려 81세에 축구장 2개 크게 농지를 산 겁니다. 자, 이게 농사를 안 짓기 위함이 아니라 투기라는 건 명백하고요. 1. 두 번째, 자 우리 애청자 여러분, 어느 자식들이 부모님 8순이 넘어서 자기한테 고스란히 상속되거나 증여돼야 될 재산인데 10억 가까운 돈을 투자하는 것을 부모가 몰래 할까요? 몰래 했다고 지금 주장하잖아요. 본인 몰랐다고 하잖아요. 본인 돈이 안 들어갔다라고 통장 깐 것은 면죄부 될 수 없습니다. 본인들 자식들이 다 공무원이거나 KDI 직원이나 고위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기밀이 갔을 수 있잖아요. 정보가 갈 수 있잖아요. 이 부분이 이제 수사가 필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확정이 안 됐으니까. 다만 아무리 봐도 세종시 주변에 땅값이 올라갈 게 분명한 데를 81세가 넘는 노인이 본인도 건물 보러 갔다 언급기를 샀다 그랬는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해명이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다면 주변에서 자식들이 정보나 기밀을 누설해서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게 상식적입니다. 단정적으로 말은 안 하겠습니다. 그럼 뭐 더 이제 들여다봐야 되는 그런 부분인 거죠. 수사를 해야 된다. 국민권익위는 수사 의뢰를 했으니까 그냥 수사를 달게 받겠습니다. 적극 협조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뭔 갑자기 개오바였고 나는 임차인당 거짓말도 개오바였는데 사퇴하겠다, 정치공작이다 난리를 핀 거잖아. 그러면서 굉장히 한국 사회가 불필요한 이슈로 시끄러워진 겁니다. 본인이 그냥 조용히 책임지고 자수하면 될 일을 정치공작, 거짓말하고 정치공작으로 몰고 적반하장으로 오히려 문제 제기한 사람들이나 비판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몽둥이를 들어서 혼내고. 자, 두 번째 기자회견에서도 그거잖아요. 부모님이 투기를 한 것 같다는 건 사실상 인정하면서도 정말 죄송합니다. 첫 번째 제가 첫 기자회견에 투기를 안 했다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몰랐지만 그렇게 제 통장도 보여주면서 이렇게 저희들이 돈도 안 갔지만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고 자수하면 되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그 책임을 이재명 후보와 김어준 방송이나 돌리는 겁니다. 이재명과 김어준이 정치 공작을 일삼았다. 책임지고 사퇴해라. 아니 왜 본인이 무슨 이재명급 김어준급도 아닐 뿐만 아니라 거기서 이재명 씨, 김어준 씨 이야기를 왜 합니까? 이거 화를 내더라고요. 이재명 각 대선 캠프나 또는 여야 의원들이 입장을 내면 당연하지 이 사건. 워낙 본인이 나는 임차입니다라는 연설로 거짓말 쳐갖고 유명해졌는데 그 다음에 LH를 공격하는데 뭐 전수조사해야 된다 난리 폈습니다. 그 페이스북 제가 보고 왔어요. 3월달에 올린 글 보면 이게 뭐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다 전수조사해야 된다. 현 정권뿐만 아니라 전 정권에서 있었던 일일 수도 있다 하면서 마치 본인은 아무런 의혹이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열받는지 아시죠, 시청자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인이 만약에 그런 문제나 의혹이 있으면 그런 문제가 터질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호지심이 있어서 피합니다. 그런 지적을 감히 못하죠. 본인 또는 본인 가족도 그런데 연루돼 있으면. 근데 이 사람은 임차인이다라고 뻔뻔하게 거짓말하고 분명히 집 두 채 임대인이었고 국회의원이 된 다음에 세종시 집을 팔았잖아요. 그래서 국회의원 되기 전에 아니 나는 임차입니다 연설할 때는 원래 국회의원 때는 다주택자로 됐고 서초구에는 7억이 넘는 고액 호화 전세로 살다가 그러니까 잠시 임차인이었던 것뿐인 거죠. 집안도 금수저였고 부모님도 엄청난 투기를 하신 거 확인이 됐고. 근데 임차인 정체성도 아닌데 선거위에서 갑자기 들어가서 임시로 집을 빌린 사람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형적인 의미 임차인은 안 하죠. 임시 기거자죠. 임시 기거자. 서초구의 선거를 위해서 나온 사람이니까 갑자기. 그러니까 이제 임차인 그 얘기만 들으면은 정말로 임차인으로 쭉 살아왔구나 그렇게 생각밖에 할 보통은 수가 나는 없네. 임차인이다는 어떤 네. 거냐면요. 막 한 최소 10년, 20년 이상 임차인으로 살면서 막 이사 다니고 이게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집을 전형이죠. 소유해 본 적도 없고, 예, 그렇죠. 그런 아픔을 잘 무주택삼이. 아는. 근데 그렇게 뻥을 쳤잖아요. 네. 그다음에 LH 공격이 선봉에 섰어요. 음. 그다음에도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소리 했어요. 뭐주 52시간 노동제를 전태일 열사가 반대했을 거라는 둥. 네.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다음에 대학생이 안 된 고졸 청년들도 대학생 못지않게 지원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뭐 나라 망치는 술수다라고 막 말도 안 되는 아무 말 대잔치를 막 짓거려 온 사람입니다. 네. 근데 본인의 투기, 부모님의 대규모 투기가 걸린 거예요. 그러면 저는 부끄러워서 말을 못 하겠어요. 근데 오히려 큰 소리를 치면서 이재명과 뭐 국회의원 10명 호명하면서 진짜 다 이름을 사퇴라고. 실명 거론하면서. 오늘 기자회견장에 있던 기자를 물어보니까 막 화를 너무 내는데 네. 질문하기도 무섭게. 진짜 질문도 받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프레임을 좀 전환한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이게 부동산 의혹이 좀 불거졌으면은 죄송합니다. 수사 잘 받겠습니다. 조사 받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끝내면 되는데 그걸 좀 되치기해서 자신이 정권 교체를 위해서 이런 흠집 하나 마치 없애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대의를 위해서 희생하는 그렇습니다. 것처럼 예, 그런 모습을 좀 자기 이름이 보인 거죠. 만들고 네. 그다음에 니들 또 나 못자는 문제들 많을 텐데 야 모두 한번 나 한번 사표 처리 한번 해봐라 할 수 있으면 일종의 협박을 하는 거죠. 나랑 비슷한 문제 니들도 많잖아. 당장 국민의힘에서 12명, 네. 민주당에서 12명 걸렸잖아요. 근데 비율로 보면 국민이 훨씬 많은 거고요. 네. 그다음에 국민의힘 이장탈당한 전복민, 박덕금, 송원성은 다 아. 부동산 개발 비리 의혹에 휩싸였던 사람들입니다. 그걸 생각 못했네요. 예, 그러니까 지금 탈당 이미 한 사람들. 저는 자 여기서 기자들이 이번에 여러 가지 또 문제점을 네. 보여줬는데요. 70대 노인이라면 안 되죠. 그러면 우리 주변에서 10대 초반 노인 생각하면 일을 할 수 있어요. 아 그렇죠. 농사 질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 81세 노인 그러면 네. 3,300평 농사 지으면 딱 투기 의혹 나오잖아요. 근데 처음에 첫 보도 윤희숙을 띄워줬죠. 마치 네. 책임 있는 정치인이다. 두 번째 70대 노인이니까 마치 농사를 지을 수도 있을 것 같은 거짓말. 이건 가짜 뉴스. 처음부터 가짜 명백한 악의는 없었다 하더라도 가짜 뉴스잖아요. 결과는. 그렇죠. 등기부등본 떼보면 윤희숙한테 물어보기만 하면 되는데 왜 70대 노인합니까? 81세를. 네. 그렇죠? 그다음에 세 번째 윤희숙이가 이제 이렇게 거짓말했잖아요. 그러면 가서 그 논 가가지고 윤희숙 부친에 그 네. 현장 가보면 이게 투기장이 금방 알 수가 있잖아요. 농사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그렇죠. 근데 몇몇 언론은 그걸 했어요. CBS라든지 한국일보는 고맙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언론 문제가 너무 많아서 언론개혁을 주창하고 기자들 다 똑같아 기레기라고 하더라도 너무 지나친 일반화나 과도화의 오류는 네. 해야 되는 게 우리 오마이뉴스는 오마이TV도 열심히 보도하는 것처럼 실제로 이런 이슈가 생기면 그걸 적극적으로 보도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번에 법무부 차관 뭐 황제의전 논란에서도 네. 법무부도 잘못했지만 그런 상황을 연출한 게 현장에 있는 기자들이었다는 거 요구한 거. 네. 현장에 있는 충북인 충북인 뉴스. 기자들 2명 가서 네. 본인들도 기사를 쓰고 오마이뉴스에 송고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협력돼가지고 협력관계. 네, 제휴. 그래서 지금 엄청난 화제가 됐잖아요. 주말에 처음에는 사람들이 분노를 했죠. 아직도 법무부가 검사나 판사 출신들이 판을 치면서 네. 이러구나. 그 차관도 판사 출신이거든요. 예. 그런 문화가 많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법무부가 비판 받아야 돼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기자들이 현장에서 우산 내리세요, 네. 안 보이 가세요, 앉으세요, 뭐 이렇게 요구한 거잖아요. 그냥 강성국 차관만 딱 담으려고 카메라에. 맞습니다. 아니 옆에 우산 들고 있는 거 나오면 어떻습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강성국 차관이 우비 쓰고 해도 괜찮. 저는 그래서 법무부도 아쉽고요. 맞아요. 현장에서 거절했어야죠. 저 기자님들 요구대로 하다가는 우리 직원이 무릎이 그렇죠. 꺾입니다. 이건 너무 힘들고요. 그냥 옆에 이렇게 좀 떨어져서 들고 이렇게 있겠다. 팔이 좀 나오더라도 이렇게 네. 아니면 차관이 제가 들고 가겠습니다. 음. 저라면 들고 맞아요. 저는 제가 기자일 때 들고 갑니다. 누가 네, 받쳐준 거 네. 싫어서. 근데 손이 둘 다 없을 때는 받쳐줘야 되거든요. NGO들도 옆에서 받쳐줍니다. 그렇다 해서 그럼 황제의제는 하지 않아요. 근데 그냥 냅뒀으면 되는데 기자들이 그거잖아요. 손 내려, 손 내려, 손 치워, 손 내려. 안 보이게 안 보이게 막 화면 이런 나오니까 강차관만 그때 모습 그러니까 담으려고. 요것도 현장에 있는 양심적인 뜻 있는 기자들이 여러분 보도를 해줘 갖고 대반전이 이루어진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법무부도 아쉽고 법무부가 그런 관행이 그런
저기 갑질 관행이나 그렇죠. 권위적 예, 관행이 예, 있는 그런 건 것도 고쳐야죠. 문제지만 네. 현장에서 그렇게 요구해놓고 요구했던 기자들이 소속된 언론사에서 지금 또 그걸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원래 들어가면 모든 언론은 그 현장에서 그걸 요구한 기자들을 까야 되는 거거든요. 네. 이게 무리한 정가인 거죠. 요구다. 이게 정가죠. 정당한 까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여러분 유니스로 옵니다. 네. 농사지을 거기서 전입 신고도 했는데 또 금방 서울로 옮겼잖아요. 유니스의 두 번째 거짓말 여기서 나옵니다. 농사를 지으려 실제 거기서 살았다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살지 않았습니다. 2010년쯤까지 1년에 한두 번, 두세 번, 몇 번 왔다 하고 말았다는 거잖아요. 농사를 네. 짓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을 했던 거잖아요. 처음 임대차 계약은 한 것부터가 자기가 농사를 짓겠다는 것과의 위탁으로 해가지고 했죠. 거짓말인 것이고 어쨌든 그래도 임대를 할 수는 있으니까 네. 임대를 한 건데 두 번째는 농어촌 공사를 통하지 않고 임대를 했기 때문에 그것도 맞습니다. 불법이고 거기서 이제 걸린 거죠, 예, 사실은. 딱 걸린 거죠. 네. 근데 윤희숙은 투기가 아니다. 그럴 뿐이 아니다. 그 다음에 자기는 몰랐다라는 석연치 않은 이야기. 몰랐을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나오잖아요. 경작인께서 네. 왔다가 딸 집에 가까운 세종시. 근데 부모님이 저도 서울 오시잖아요. 네. 어디 무슨 일로 서울 오셨냐 반드시 물어보거나 이미 서울 오시기 전부터 서로 연락을 하잖아요. 그렇죠. 왜 간다? 저기 막내야 이제 언제 올라가니까 니네 네. 집에서 좀 자야겠다. 아이고 어머니 아버지 꼭 오셔야죠. 근데 무슨 일로 오세요? 저 계모임이 있어서 뭐 어디 들려볼 때가 있어서 뭐 다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렇죠. 그게 상식적인데. 갑자기 세종시 왔어. 모른다는 게 네. 윤희숙 의원의 딸이 그러니까 얘기죠. 이제 집에서 주무셨어. 왜 오셨는지도 안 물어보고 그냥 딸 집 왔는지 그냥 아니 딸이 보고 싶어서 왔구나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윤희숙 의원은 그런 얘기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CCTV 돌려봐라 안 오셨다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고 싶은 이미 것 같은데 폐기됐겠죠. 벌써 2010년부터인데 본인은 그리고 그렇긴 거기 하겠죠. 집도 팔았잖아요. 네. 시세차익 노리고 3억에 가까이 시세차익 노리고 네. 자 그러니까 모든 게 거짓말이거나 석연치 않은 게 확인이 됐어요. 그러면 정말 본인이 첫 번째 기자회견에서 했던 것들이 거짓말로 밝혀졌다든지 사실 아닌 걸 확인된 걸 네. 국민에 사과하고 자수하겠다 해야지 2차 기자회견. 그러니까, 1차 기자회견 때도 막 제가 봤거든요. 네. 버럭버럭 소리를 질러요 막. 국민권익위원회 정치 공작이라는 식으로 문재인 정부를 막 까요. 야당 의원 탄압이라고 야당 탄압이라는 느껴지게. 식으로. 네. 그렇게 해서 그러더니 그래서 거기서 기자 질문 받았어요. 기자들 물어보니까 뭐 잘난 민주 나를 사표시켜 주겠죠. 나를 꼴배기 싫어할 텐데 꼴배기 싫어하는 게 아니라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런 거죠. 사람을 왜 꼴배기 싫어하겠습니까? 다 우리나라 국민들인데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막말과 억지를 쓰시니까 본인의 의정 활동이 지금 네. 비난을 받는 건데 아하. 마치 민주당한테 제가 밑보이니까 사표 그냥 수리해 줄 거라는 식으로 조롱투로 말하고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기자는 더 큰 문제입니다. 네. 더 소리를 지르면서 네. 정당의 문제 제기한 사람들까지 책임져라. 정치 공작이다. 비열한 술책이다.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기자회견 사실 주요 내용은 이 아버지 부친이 이게 뭐 투기나 이런 게 아니라고 처음 기자회견 얘기를 했는데 그러실 분이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본인의 힘으로 부친 본인의 힘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투자하려고 네. 건물 찾다가 땅을 샀다 이렇게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 사과하고 이게 좀 주된 내용이 돼야 되는데 첫 그게 안 번째 됐어요. 기자회견 때 아버님은 그럴 뿐이 아니라고 말씀드렸고 거기서 네. 사셨다고도 제가 이야기 드렸는데 보니까 부모님이 인터뷰했는데 부모님 너무 몰랐다 그랬잖아요. 본인 네네. 2차 기자회견에서 모르는 게 아니라 모른 척하는 거겠죠.만 어찌했든 보통의 국민들이나 공직자나 고위 정치인들이 그런 게 걸리면 네. 투기 의도가 있었다는 게 확인됐다. 내가 너무 몰랐다. 정말 죄송하다 국민들에게. 그다음에 거기 사시지도 않았는데 살았다고 이야기한 것도 잘못이었다. 마침 아버님이 그걸 팔아서 네. 전 재산도 아니고 시세 차익만 아, 환원하겠다고 밝히더라고요. 근데 그렇습니다. 댓글도 재밌어요. 네. 아니 부모님하고 떨어져 살아서 아무 상관 없고 심지어 친정 아버지로 표명했는데 이혼한 지 오래돼 가지고 부모님이랑 같이는 안 살지만
그걸 친정이라고 그러나요? 보통은 그냥 우리 아버지라 그러지. 음. 그냥 보통 친정은 친가하고 친정하고 그러니까 남편 집안하고 네. 외가하고 친가 외가를 대비할 때 쓰는 그렇죠. 표현이니까 사실은 뭐 그렇죠. 표현 친가 자체는. 간다, 남편 친가 간다, 나 네. 친정 간다 이러는 거 아니에요. 아. 대비된 표현으로. 그러니까 예. 그걸 김어준 방송인이 지적한 거고 호가루 시세 차익이 거기가 이제 8구에 샀는데 30억 가까이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랬더니 어디서 30억이라고 이야기하고 어디서 친정이라고 오히려 김어준 씨를 제가 보기엔 김어준 씨가 방송에서 하나도 틀린 말을 한 게 아니라 평소 방송 때보다 오히려 톤이 약했거든요. 본인도 요즘 하도 지적 비판을 받아서 그런 건지 무슨 300억도 아니고 네. 한 30억쯤 된 거로 주변에서 지금 그렇게 시세가 이야기 나오니까 이야기했는데 그걸 막 나 너무 정말 여러분 이해가 너무 안 돼요. 저는 이런 네. 사람 처음 봤어요. 제가 딱 두 번째 제가 지금 국회 21대 국회는 딱 3명째 보는 것 같아요. 나경원 아니 그러니까 최근에 정치인은 최근 정치. 여성으로는 나경원 씨, 네. 남자로는 박덕흠. 이 두 사람이 자기들 잘못 하나도 인정하냐고 오히려 적반하장 큰 소리 치고 소송하고 네. 언론사. 근데 웃긴 게 언론사 상대 징벌적 손배제를 반대한다는 자들이 소송은 제일 남발해요. 나경원, 네. 박덕흠, 저한테 민형사 소송 제기한 이주환 이번에 또 걸렸죠 이주환 의원. 네. 국민권익위 조사에서 그렇습니다. 부동산 특이 의혹으로 네. 네. 윤희수. 그러니까 적반하장도 예. 유분수가 있지. 적반하장이 끝판왕이다. 해도 너무했다. 양심 있는 사람이 이럴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잘못한 거 평소에 잘못했으면 지적도 못합니다. 제가 예를 많이 든 게 그거거든요. 제가 정말 노산방뇨 해본 적 있어요. 정말 부끄럽게도 네. 화장실 못 찾아가지고. 근데 어떤 정치인이나 어떤 사람이 노산방뇨를 걸렸다. 이제 방송에서 이제 박종 기자님이 예를 들어서 뭐 박덕흠 씨가 노상봉뇨다 걸렸고 화제가 됐는데요. 네.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면 저는 말을 못 합니다.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근데 저도 노상봉뇨 한 적이 있어서 잘못된 행위이지만 저 차마 저도 그런 적이 있기 때문에 비판을 못 하겠습니다. 저도 잘못했습니다. 이게 보통의 수호지심 아닌가? 최소한의 인간의. 네, 그런 게 근데 이제 자기 안 보인다. 집안에서 식으로는.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네. 막 남만 엄청나게 요거다 딱 걸리니까 네. 진짜 방귀꾼 놈이 성질 내고 도둑놈이 오히려 방망이 들고. 방망이 들고 달려든다고 네. 나한테 지적한 놈들 다 뒤져. 음. 그리고 나 그래? 니들이 나 지적해? 나 그냥 홧김에 사표 써버릴 테니까 니들이 수리해. 자신 있으면. 나보다 더 깨끗한 놈 있으면 수리해. 서초구민 서울시민 뭐가 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지금 대응 방식을 좀 쭉 우리가 이제 한번 돌이켜 봤는데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예, 그런 도저히 기자회견이었다. 저는 나는 임차입니다 연설이 최악의 연설로 나중에 자리 잡을 것이고요. 네. 거짓말. 그래서 본인도 나중에 민망하니까 페이스북에 나는 임대인이자라는 5말을 넣어놨잖아요. 그게 원래 왜냐면 원고였을 거예요, 아마. 예. 네. 아니 저는 아, 넣었다고 보세요? 따로? 뒤늦게 넣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나는 임차인이다라고 이렇게 속여서 왜냐하면 서초구 임차인이 잠시 임시 기거자인 건 사실이니까요. 예. 속여갖고 문제가 됐잖아요. 몇몇 역시 뜻 있는 언론이 또 물어본 거예요. 아니 재산 신고한 거 보니까 집이 2채고 네. 지금 서초동에 사시긴 하지만 강북구에 집이 있던데 그 집을 임대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집이 2채 임대인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은 서초동에 세종에 살 때도 강북구 집을 임대해 줬을 가능성이 있죠. 일단 지금은 확실히 임대인이고요. 서초구하고 강북구 집을 둘 다 왔다 갔다 했으면 당시 임대인이 아니었었고 그냥 다주택자였고. 임차인? 예. 네. 아니 다주택자. 예. 두 집에서 왔다 갔다 네, 했다고 네. 본인이 하니까 나중에 좀 더 파악해봐야 되는데요. 근데 서초구로 이사 오면서 강북구 집을 임대하고 임대인으로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임대인이에요. 정체성이 다주택자이고 부모님 땅이 막 3,300평이고 최소 확인된 것만 더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뭐 다른 재산 모르니까요, 우리가. 예. 그러니까. 예. 그래놓고는 임차인다라고 거짓말하고 문제되니까 나중에 페이스북에 살짝 나는 임대인자 다짜 넣어놨거든요. 임대인자 임차입니다. 왜 그래? 또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그거 왜 말 안 했냐? 네. 그렇게 말하는 게 맞지 않냐? 나는 임대인자 임차입니다라고 연설했으면 그렇게 화제가 안 됐습니다. 그렇죠. 나는 임대입니다라고 하거나 나는 임대인이지만 이 법이 임차인들을 위하는 법이 아닌 것 같아서 한마디 하겠다. 내가 감히 임대인으로서 이렇게 보통 이야기하잖아요. 네. 근데 음. 나중에 그러니까 뭐라 그랬을까? 5분이 너무 짧아서 네. 그냥 빼고 있다. 이것도 거짓말이죠. 나는 임대인이자가 1초도 안 걸립니다. 제가 맨날 해보잖아요. 나는 임대인이자 0.5초도 안 걸립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부터 시작이 된 윤희숙 의원의 그래서 그런 모습들. 윤희숙 띄워주기에 나선 거죠. 네. 문재인 정부를 무조건 엇가야 되고 임대차 3법이 실은 일부 임대인들의 등을 부동산 투자 임대인의 등을 업은 조중동 같은 세력들이. 네. 그러면서 유명해진 거예요. 윤희숙 누가 알았어요? 아무도 몰랐죠. 그때부터 좀 띄워주는 그다음부터 그런 본인이 느낌이 이제 든 거고. 내가 유명해졌으니까 페이스북에 글 쓰면 다 화제가 되니까 그동안 윤희숙 씨가 쓴 페이스북 보면요 아무 말 대잔치예요. 그러니까 본인 붕 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대선 후보로도 나온다고 하고 지지율도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혹시 서울시장 나가려고 하는 거 오히려 국회의원 정도는 우습게 알고 본인이 이번에 이제 그만두고 대선 후보 서울시장 가는 거 됐으니 아니냐, 내년에. 인상적으로 또 한 번 화제를 일으켜서 음. 이름을 남기고 서울시장 되려고 하는 건 우까지 나오는 거죠. 아. 근데 나는 임차인이나 연설에 의해서 이번에 1, 2차 기자회견은 네. 최악의 기자회견입니다. 음. 적반하장의 끝판왕, 적반하장의 유분술의 끝을 보여준 거거든요. 네. 저는 지금 언론 환경이 굉장히 이상한 언론이 너무 판을 쳐서 그렇지 나중에 역사적으로 이 사건이 정비되면 네. 국회의원 중에 최악의 모습으로 아. 임대인 정체성 가지고 있고 임대인인 사람이 잠깐 국회의원 선거 때문에 임차인하러 들어온 그 몇 달을 살았으면서 그거 가지고 나는 임차인이다 거짓말해가지고 마치 임차인이 임대차 3법을 반대하는 것처럼. 그래서 뉴스가 근데 됐고. 전국의 임차인들한테 다 물어보세요, 여러분. 당장 지금 연말에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드는데 당장 연말에 올해 그러니까 작년에 기준으로 올해가 내년 네. 당장 올해 또는 내년에 나가라 그러면 어디서 집을 구하나 전세값은 어떻게 올려주나 이사 비용 부동산 중개사 비용은 어떻게 하나 몇백만 원이 드는데 최소 전세값만 해도 막 그렇죠. 몇천만 원 올려달라 그럴 텐데 네. 근데 코로나19 시기라도 버티시도록 2년이 연장됐어요. 그래서 지금 세입자들의 80%가 연장하고 살고 있어요. 네. 그 비율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나머지 20%도 집주인이 거짓말로 내가 살 테니까 나가라 하는 경우나 네. 아니면 본인 직장들 뭐 학교 문제 또는 뭐 시골로 낙향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 사유로 나가는 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나가는 사유가 많기 때문에 네. 이 법은 지금 거의 100% 가까운 국민들이 원하면 살고 있는 겁니다. 무주택 서민들도 사람이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윤석열이 자연스럽게 하는 윤석열이 어제 대선을 검찰총장을 그만둔 게 지난 5월인가요? 지난 아니죠. 5월보다 더 4월. 전일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때부터 사실 이제 검찰총장 사표 낼 때부터 대선 후보로 나온다는 거였잖아요. 기정사실화됐잖아요. 네. 근데 정책이 어제 처음 나왔어요. 음. 여러분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첫 정책, 부동산 정책이 예, 나왔죠.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네. 큰일을 하겠다는 자가 몇 달 만에 정책이 처음으로 나왔는데 그것도 임대차 3법에 대한 공격인데 아. 지금 그나마 우리 국민들 45% 무주택 서민들이 2년에 4년으로 늘어났는데 이것을 백지하겠다는 식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2년으로 2년으로 되돌리겠다는 하고 거예요. 4년 하면 뭔가 혜택을 세제 그냥 다만 2년을 돌리는데 네. 저기 안 쫓아내면 세금 혜택 주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이건 부동산 미친 정책이죠. 아. 이제 4년은 늘어나서 이제 시장에서 안착되어 가는 거예요. 원래 처음에는 좀 부작용이 있죠. 당연히 아무런 부작용이 없다는 옛날에 이야기가 1년에서 아니에요. 2년 될 때도 부작용이 좀 1년, 있었죠. 2년에서 맨 된 처음에. 것처럼. 예, 예. 근데 이걸 갑자기 또 백지화한다? 아하. 이건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서 다주택자들, 네. 그다음에 부동산 투기 세력들, 일부 임대인만을 위한 정책을 펼치겠다는 겁니다. 아. 완전 수구냉정 기득권을 선언한 거죠. 예. 자, 우리 국민들의 45%가 세입자입니다. 네. 정치는 시장에서는 이 세입자들을 무시해도 정치는 이분들 편에 서야 되는 겁니다. 정치하고 언론은요. 정치랑 언론은 사회경제 약자들에서 존재하는 것이거든요. 원래 네. 본질적으로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고요. 음. 부자들의 부를 더 늘려주는 게 정치가 아닙니다. 그런 정치해서는 안 될 일이죠. 언론도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돼. 그래서 방송법에도 보면 6조에 방송은 목소리 없는 사람들, 사회경제 약자의 목소리를 더 많이 반영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예. 이게 부자하고 가난한 사람하고 5대5로 방송하는 게 중립이 아니에요. 부자는 이미 수단이 너무나 많으니까 영향이 크니까 한 20%만 입장되어 놓고 뉴스에서는 서민들 80% 나와야 되는 거예요. 건물주 30%, 세입자 70% 이렇게 나와야 이게 균형인 거예요. 네. 방송법에 그렇게 적어져 있다니까요. 목소리 없는 사람들 목소리를 더 대변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근데 그러면 그중에 이제 55% 유주택자잖아요. 그중에 임대는 또 15% 정도밖에 안 돼요. 왜?
일가구 주택인 사람들 임대를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다가구 우리 국민들 다주택 있어요. 80%, 90%는요 임대인 음. 그 임대차 3법 때문에 불편해진 게 하나도 없어요. 네. 일부 임대인들만 아이고 2년 한번 쫓아나서 내가 전세 마음대로 막 올려받고 전세를 월세로 돌려서 막 탐욕을 부렸는데 이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로 난리를 피우는 거거든요. 네. 윤석열 씨가 너무너무 위험한 이유는 너무너무 많은데 절대로 국민들로부터 선택받아서 안 되겠다는 이유가 오늘 어제 하나 추가된 겁니다. 그리고 종부세 또 다 없애버리겠다, 완화시켰다 부동산 네. 보유세를 다주택 세력, 투기 세력들에게 꽃길을 깔아주겠다는 거죠. 이게 그다음에 그다음 의미 있는 게 청년들에게 원가로 제공하겠다는 건데 그것도 네. 왜 청년들에게 원가로 제공합니까? 더 지금 주택이 급한 사람이 누굽니까? 40대, 50대, 30대 중에 그렇죠. 다주택자들 아니 죄송합니다. 다자녀 가구자들 아닙니까? 이분들한테 먼저 공급을 해야죠. 2030 청년들 특히 아직 결혼 안 했거나 아직 신혼인 분들은 공공임대주택 들어가도 됩니다. 어느 시대에 박정희 기자님이 2030 시대에 집을 살 수 있었어요. 요즘 갑자기 2030은 집 살 수 없는 세상이라고 이렇게 막 절규와 뭐라 하든 원래 2030 시절엔 집을 못 사죠. 안 샀고 40대 돼서 사고 다 막 전셋집이나 그랬죠. 네. 월세나 전세로 시작하고 새방살이 시작하면서 이렇게 전세금 조금 더 모아서 조금 더 그렇죠. 큰 전세로 예, 이사 가고 예, 예. 그러다가 운 좋으면 공공임대주택에도 들어가고 애가 많거나 그러면 네. 그렇게 또 돈 모아서 그걸로 40대나 50대 때 집을 사는 거잖아요. 너무 청년 담론 저는 적극 찬성하고 청년의 편에 항상 서 있지만 네. 2030은 집도 살 수 없는 그들이 50이나 60이 돼도 집도 살 수 없다라는 공포감 이건 이건 맞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희망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마치 2030은 집도 살 수 없다라는 것처럼 집을 못 사는 게 당연한 건데 흑수저들이거나 서민 중산층들이라면 그렇죠. 돈을 이제 모으고 금수저들이나 옛날에 물려받은 거잖아요. 그다음에 그 2030의 상당수도 부모님 일가주택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집 물려받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니까 너무 과잉으로 몰아가더니 청년들에게 원가로 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원가로 주면 무슨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네. 원가로 주는 순간 이미 주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샀겠죠. 분양받는 순간 주변 시세보다 주변 시세까지 올라가겠죠. 근데 집이 신축이죠. 신축이니까 더 올라갑니다. 엄청난 세차익이 발생해서 최초 분양자에게 엄청난 특혜를 주는 겁니다. 그중에 70% 시차익의 70% 주겠다는 겁니다. 네. 그렇죠. 로또를 주겠다는 거나 다름없는데 이건 정당하나 공정한 방법은 아니죠. 더 급한 다주택 자녀들과 살고 있는 무주택 서민들을 줘야죠. 네. 이건 그냥 상식적인 거잖아요. 자, 이제 갓 사회로 나가는 2030 세대가 있거나 이제 결혼한 부부가 있다고 쳐요. 이 사람들하고 애가 둘이 있고 부모님이 무주택으로 오랫동안 서럽게 살고 있는 40대 부부가 있다. 누구한테 먼저 집을 줘야겠습니까? 이건 뻔하잖아요. 그렇죠. 대신 청년들이 주거 문제 때문에 심각하게 고민하고 월세 부담을 가지는 건 사실이니까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엄청 짓겠다. 이재명 지사처럼 그것이 뭐 기본주택이든 아니면 공공임대주택이든 아니면 역세권 청년주택이든 엄청 짓겠다. 문재인 정부나 박원순 시장이 뭐 호텔 방까지 개조해서 제공할 때 호텔 거지라고 막 음해하고 공격했는데 거기서 막상 사는 청년들은 쾌적하게 잘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큰일 할 사람들이 아니라 큰일 낼 사람들인데 우리 국민 45% 무주택 서민들은 국민이 아닙니까? 2년에 4년으로 6년으로 늘어나 모자랄 판에 오히려 4년을 2년으로 줄인다는 말이 됩니까? 이건 정신이 없는 거죠. 상식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그 첫 공약 발표, 그러니까 부동산 공약 발표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이거는 좀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게 비교가 되는 거죠. 전혀 준비가 안 된 사람입니다. 정책과 비교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오늘부터 국민의힘의 경선 후보 등록이 시작돼요. 오늘 되는데 이후에 20번인가요? TV 토론이나 뭐 이런 방송 토론 이런 토론 자리가 마련이 돼 있다고 해요. 다 할까요? 뭐 저는 다 안 한다. 다 안 하겠죠. 다 안 하겠지만 지금 저번 토론에도 2번 하자는 것도 무서워가지고 그러게요. 목리 부려가지고 무산시킨 다음에 정견 발표에 뭐 비전 발표에 한 번 했습니다. 어린이집 학예 수준보다 못한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홍준표 의원이 지적을 했죠. 학예에 갔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뭐 내부에서도 토론이 있고 아마 잘못된 점들이 지적이 되겠지만 국민들이 그런 걸 보면서 정책 좀 비교를 이제 앞으로
했으면 좋겠고 윤석열 전 총장도 이번에 부동산 공약 하나 이제 발표를 했는데 빨리 공약을 발표해서 국민들께서 유권자들께서 헷갈리지 않게 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후보의 역할이다. 그 사이 찾아왔습니다. 3월 4일 날 사퇴했습니다. 윤석열 3월 씨가요. 4일에 자, 6달이 됐습니다. 곧 9월 4일이니까요. 그렇습니다. 6달 정책 한번 발표 안 하고 온갖 막말과 망언 온 국민에게 상처를 주더니 이번에 발표한 것이 6개월 정도 그의 만에 계급적 정체성, 부동산 투기 세력과 다주택자와 네. 일부 임대인만을 위하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걸 뚜렷이 한 겁니다. 전국의 세입자들, 전국의 네. 일가일 주택자들은 분노하고 규탄해야 됩니다. 네. 다주택자들의 세금을 깎아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세금으로 서민들이나 중산층을 위한 복지를 하고 재난지원금도 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없어지는 겁니다. 재난지원금도 반대했잖아요. 이 사람은 뭐하러 주냐? 세금 더 얻어서 뭐하러 주냐? 그럼 세금 차라리 세금 걷지 말아야지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잖아요. 네. 120시간 일해야 된다고 하고 제발 윤석열 씨, 윤희숙 씨는 맥도날드 가서 알바를 하십시오. 해보십시오. 유통기한 네. 최근에 이제 유효기간 지난 뿐만 유통기한 지난 음식을 사용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는데요. 거기서 그것들을 열심히 드시면서 네. 주 52시간도 반다하니까 본인들 말대로 120시간씩 일해보고 네. 시급시 100원 올려달라 이분들이 피눈물 흘리는데 최저임금으로 살아보세요. 최재형 제가 맨날 이야기하죠. 여러분 최재형, 윤희숙, 윤석열 세 명은 맥도날드에서 알바를 해야 인생을 깨달을 거다. 네. 정치인 이전에 인간이 돼야 되고 인간이라면 아까 말한 수호지심 마땅히 부끄러움하다. 그다음에 측은지심. 네. 정말 그렇죠. 이 그런 게, 세계 예. 약자들이나 살아있는 생명들의 안타까움에 대해서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에 시달리는 국민들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면 최저임금 네. 인상이 범죄라는 둥, 주 120시간 일해야 된다는 둥, 52시간제를 전태리 반대했다는 이런 말 못하죠. 어떻게 이런 말을 합니까? 네. 그래서 이제 맥도날드 불매 및 항의 여러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알바 중징계를 철회하지 않고 있고요. 매장 전수조사라는 것도 제대로 안 하고 있습니다. 네. 다국적 기업이어서 한국 국민들과 한국을 무시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저런 지적을 할 수밖에 없고요.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이 없어요. 맥도날드 역시 소비자 분야에는 없어요. 20개 분야에 도입이 됐는데 언론에 흉기가 되는 언론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알바 청년들이나 소비자를 기만하면 징벌적 손해배상이 될 수 있어야죠. 만약에 악의적으로 중과실로 유통기한을 조작했다면 네. 이게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처음에 한국 시험 실수죠. 지금 최소 40 그 스티커 발이 유효기간을 조작한 게 최고 40건 정도가 지금 적발이 됐거든요. 확인되고 지금 유통기한 지난 것도 썼다는 의혹이 제기됐어요. 새롭게. 징벌적 손해배상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없어요. 우리나라에요. 집단 소송도 없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국적 기업들이. 옥시도 그랬죠. 무섭지가 않은 거죠. 예. 참 이 맥도날드 문제는 저희가 끝까지 계속 지켜봐야 되고요. 어제 맥도날드 매장 앞에서 한번 생방송 그럴까요? 항의 방문 한번. 불매 제가 이제 1인 시도 하고 네. 항의 방문 한다고 불매 캠페인도 하면서 네. 이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큰 피켓을 들고 다시느라고 민생 고생 문제는 많으세요. 계속 이것도 또 요거 등장했습니다. 요즘 다시 아주 불붙었습니다. 네. 현재 청와대 청원 9만 명 돌파했고 여러분 예. 20만 돌파하면 답변해 줘야 되잖아요. 청와대에서 이거 돌파해야 맞습니다.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주로 야당의 윤석열, 최재형을 민생 문제 관점에서 까는 거지 야당에서 무조건 까는 게 아닙니다. 야당이라서 무조건 까면 저도 억가가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정말 정가라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 예. 똑같이 KTX를 지금 고속철도를 박근혜가 분할시켜놓은 덕지로 철도 민영화하려고 문재인 정부에서 왜 이걸 통합을 못하고 있는 겁니까? 저는 문재인 정부도 이거 문제라고 강하게 깝니다. 강가합니다. 강하게 깝니다. 민생 위주, 민생 제일주의. 예, 민생 제일주의로. 수서에서는 지금 16군데밖에 못 가요. 철도를 통합하잖아요. 그러면 수서역에서 수역을 주로 이용하는 분들은 수백 군데로 가고요. KTX가 고속철도가 안 가면 일반 열차로 갈아타야 되잖아요. 네. 환승도 되면 30% 할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 근데 수석으로 지금 가면 일반 열차 갈아타면 환승이 안 돼요. 아, 그래요? 예. 그다음에 지역에서도 수서역을 가려면 16군데에서 못 가요. 만약 수서 쪽으로 가야 돼. 강남이나 분당 쪽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KTX 타고 서울역으로 가야 돼요? 서울역에 가서 그래서 비싼 지하철 택시비나 전철 또 타야 돼요. 그렇군요. 국민들 불편해요. 그다음에 수서발이 지금 요금이 20%가 더 쌉니다. 10에서 20%. 네. 수서발이 10에서 20% 싸다는 건
다른 데서도 인하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수소 거리가 꽤 되는데. 그렇죠. 근데 또 수소발 이제 고속철도 SRT라 그러는데 네. SRT KTX가 분할됐으니까 600억 가까이가 중복 투자가 됩니다. 왜 그러죠? 회사가 두 개가 있으니까 비용이 당연히 더 들 거 아니에요. 그럼요. 사장도 2명에 그럼요. 관리 비용도 2명에. 네. 그러니까 그 600억 아끼고 철도 이용하는 사람 더 늘어나잖아요. 수소역, 음. KTX역. 그러면 박리담회가 되기 때문에 요금을 20% 인하할 수 있다는 게 저희들의 판단이고 실제 지금 수소행이 20% 요금이 더 싸다. 네. 근데 수소에서 갈수역이 16개밖에 안 되니까 사람들이 수소로 못 가는 거예요. KTX 서울역이나 용산역 가면 수백 개를 갈 수가 있어요. KTX요. 네, 네. 근데 그렇죠. 수소행은 16개밖에 못 가요. 정확하게. 지제로 평택에 있는 지제로 갔다가 나머지로 흩어지는 거예요. 네. 마찬가지 지역에서도 수소로 못 가는 거고 16개 역에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캠페인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5G 요금 인하 캠페인도 하고 네. 그래서 철도 통합하자. 그러면 철도가 더 안전해진다. 이게 한 선로에 철도가 2개잖아요. 네. 당장 딱 벌써 더 위험하잖아요. 회사가 다르니까 가는 철도도 다를 것이고 그렇죠. 서로의 통제 체계도 다를 네, 것이고 네. 신호 체계도 다를 것입니다. 아, 한 철로는 아는데 복잡하네. KTX 열차 지나가고 SRT 열차 지나가는 거예요. 네. 서로 회사가 달라요. 기관사도 다르고 관제사도 달라요. 네. 실제로 사고가 나잖아요. 경미한 사고라도 하면 SRT는 사고 처리 능력이 없어요. 기계도 없어요. KTX 가서 다 처리해요. 그럼 자 사고 보고 어디로 갈까? SRT 사고 나면 SRT로 가겠죠. SRT가 KTX도 요구해야 돼요. 네. 이중으로 일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KTX가 또 조치를 하는데 시간이 걸리겠죠. 네. 경미한 사고가 조치가 늦어서 큰 사고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복잡하네요. 예. 이게 그러니까 사고. 철도 서비스는 일반 시장 서비스가 아니잖아요. 대중교통은 일반 시장에 맡기면 망하는 거거든요. 네. 지하철 9호선 민자회니까 요금 막 폭등시키려고 그랬었잖아요. 막 그렇죠. 그 콩나물실 같이 사람 막 싣고에 열차를 조금만 운행하 돈이 덜 드니까 비용이 덜 들어가니까. 거기 한 내량만 운행하면서 맞습니다. 거기다 막 네네. 240% 혼잡도 100명 타될 곳에 240명 태워버리고 하기가 정말 출퇴근 시간이 힘들었죠. 9호선 지금도 좀 개선됐지만 개선은 좀 됐지만 민자의 네. 민자의 후과입니다. 아. 그러니까 철도는 민영화하면 절대 안 되는 영역이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철도를 공격을 하니까 만약에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철도 그러니까 한국철도공사 코레일 시민위원회 같은 거 만들어서 네. 외부에서 매섭게 비판하는 사람들을 안에서 꾸중할 수 있게 그런 제도 보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이렇게 박근혜가 철도를 민영화하려고 재벌 대기업 특혜를 주려고 민영화하다가 국민들이 반대하니까 못해서 자기도 오기로 분할시켜놓은 거거든요. 근데 그때 그 분할에 앞장섰던 관료들이 국토부에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철도 통합을 반대하는 거는 문재인 정부나 여당이나 청와대가 그걸 제압하고 통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요금도 인하시고 그러면 제가 만약에 국민이면요. 네. 철도 요금 20% 인하됐어. 그리고 막 내가 수서역에서도 수백 군데를 갈 수 있고 네. 한승도 가능해. 그러면은 근데 내가 지역에서 수역으로도 어디서도 갈 수 있어. 20% 요금이나 박수 보냅니다. 그렇죠. 이런 거 잘해라고 촛불 시민혁명 일으킨 거거든요. 아, 생각해 보니까 진짜 지금 바꿔야 될 그런 사항들,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철도 문제군요. 철도는 당장 통합해야 됩니다. 600억이 1년에 중복 투자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문제도 이 안중근 소장이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강조하고 있어서 아마 향후에 대선 주자들이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민생 문제 앞장서 네. 후보들이 하면 이것부터 입장 내야 된다 빨리. 5G 여기 갖고 왔잖아요. 예. 면접에 감싸주기 정부는 뭐 하고 있나? 5G 지금 안 터집니다. 근데 문재인 정부 제대로 조치를 안 합니다. 5G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만 얻고 그건 잘했죠. 네. 그러니까 정부가 무조건 잘 받은 거예요. 그건 잘한 거예요. 잘 유도했어요. 하지만 불안전 판매가 속속들이 확인되면 환불 조치를 해주거나 안 터지는 분들한테 네. 그다음에 요금 인하는 정부가 나서야죠. 그러니까요. 그런 관리 근데 감독을 좀 해야 되는데. 통신재벌 3사들이 그동안 과기정통부랑 너무나 오랫동안 끈적끈적 유착이 돼 있었어요. 뭐 꼭 뇌물 받고 이랬다는 것이 아니라 아예 정서적 정책적 유착이 너무 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냥 국민들의 불편보다는 처음에 뭐 불안전 판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곧 나아지겠죠. 이런 식이에요 정부에서. 그러니까 막 통신 3사 대리점에서는 안 터질 수 있다고 우리가 안내하지 않았느냐 사전에. 네. 그러면서
자기가 당신 서명 됐는데 왜 이제 와서 가이고 돈 버튼. 돌려달라고 하냐고 네. 서명 위조. 근데 보니까 서명 위조했어요. 근데 30만 원 주고 끝내려 그래요. 아, 이것도 제가 계속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저희가 그러니까 꾸준히 봐야 될 그런 문제들이에요, 다들. 여러분 이게 5G랑 다음 찰떡이랑. 정부는 여러분 네. 윤희숙, 윤석열, 최재형 같은 사람한테 넘어가면 절대 안 되죠. 저는 민생 관점으로 이야기하는 거 오로지 진영의 논리가 아니라요. 하지만 범진보 개혁 세력 중에서도요. 이런 문제 해결 못하거나 관심 없으면 아하. 후보 자격도 없는 겁니다. 예. 각 후보들 중에 딱 이야기 보십시오. 어느 후보가 민생 문제, 경제 민주 앞장서는지, 노동 존중 네. 이야기하는지, 5G 서비스, 통신비,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자비 그 공약들 잘 비교 검토해 보시고 맞습니다. 무조건 네. 나는 무조건 이 사람이야가 아니라 공약.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후보면 이런 정책을 받아들여 촉구를 해주시고 그렇습니다. 그런 거 전혀 관심 없는 후보라면 준엄하게 꾸준해 주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민생이 제일 중요하죠. 어떻게 우리의 삶을 바꾸느냐. 저는 지금 이 순간은 이게 지금 온라인 시위를 하는 거예요. 우리 오마이뉴스랑 함께 오마이뉴스, 오마이TV 너무 고맙습니다. 이런 귀중한 기회를 온라인 주셔서 시위. 애청자 여러분들께서 널리 네. 퍼뜨려 주십시오. 사진 그러니까 캡처도 해가지고요. 맞아요. 이걸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아, 이런 네. 게 있었네. 요금이 인하될 수가 있대. 더 안전해질 수가 있대. 이런 것들. 5G 당연히 문제도. 더 안전해집니다. 한 촐로에 두 개사보다 한 촐로에 한 개사 훨씬 안전하다는 뭐 상식적이죠. 상식적이잖아요. 네. 그러다가 중복 비용 600억이 줄어드니까 국민들 네. 혈세 600억 줄여서 아하. 철도 요금 20% 인하해. 예. 그다음에 요즘에 저 시골 이런 데는 막 철도를 줄이고 있어요. 철도공사가.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수서발에 둘이 600억을 불필요한 600억을 쓰니까 네. 다른 데서 비용을 줄이려고. 아하. 자, 그것도 다 나비 효과처럼 영향을 주는 거네. 안정영향을 맞습니다.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럼요. 관심을 좀 가져야겠고. 자, 오늘도 저희가 한번 달려봤는데 네. 박혜숙님이 옳습니다, 동의합니다 이런 말씀 주셨고 신정환님이 감사합니다. 안진건 소장님 화이팅입니다 하셨고요. 진짜 많은 분들이 이 동의를 좀 하고 계시고 송형길님은 윤석열 대통령 되면 검찰공화국 된다. 검찰공화국뿐만 아니라 투기공화국 됩니다. 윤석열 투기공화국. 유희숙 씨 행태로는요. 네. 부동산 보유세 투기 세력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보유세거든요. 왜냐하면 아하. 보유한 보유세 세금이 엄청 나오니까. 그래서 이번 연말에 종부세 부과되잖아요. 네. 그러면 많이 매물 내놓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걸 뒤흔들겠다는 거예요. 하하. 그 세입자는 국민이 아닙니까? 45% 46%나 되는데 네. 서울 시민은 50%가 세입자예요. 50% 넘어요. 음. 이렇게 세입자를 무시해도 됩니까? 2년 4년은 이제 겨우 숨통 좀 튀었는데 다시 2년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아하. 평생 이사만 다니다 죽게 생겼어요. 우리 세입자들은요. 이 윤석열 전 총장이 내놓은 첫 번째 공약 여기에 대한 비판 아마 좀 이어질 것 같은데요. 두 번째 공약은 뭔지도 이게 기대가 됩니다. 6달 만에 네. 정책 발표가 처음 있는 사람을 무슨 기대를 합니까? 자, 오늘도 안진건 소장과 함께 이렇게 이슈 특히 이 윤남매라고 할까요? 윤희숙, 예. 윤석열. 큰일 할 사람들이 아니라 큰일 낼 사람들이 다 확인이 됐다. 네. 우리 국민들이 심판하자. 저는 감히 이렇게 호소드려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고 소장님. 다음 주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또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